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또한 2% 내외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기준금리 동결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해본다. 네,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내용일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그 네. 배경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그동안 말해왔던 금리 인하했으면 그 효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기조 하에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해 내년 2.0%, 올해는 2.0%로 내년은 2.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수 의견까지 나오면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특히 1, 4분기 중에는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5%로 역대 이제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한은 총재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보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한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경기 부양이 있었다고,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느냐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하를 지금 여러 번 한 나라도 있고 미국도 3번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들 중앙 IMF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들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재정 정책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경기 회복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부양되었냐? 라는 부분들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고 향후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될 여진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올해 말 내년 2020년 예산안 통과 이후 재정 집행 강도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2020년은 슈퍼 예산입니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거기다가 에너지, 산업 쪽에 예산 증가가 굉장히 높고 SOC 투자도 두 자릿수대 예산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돈이 풀린 데 따른 그 후속 조치로 적극적인 산업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한은에서 말했듯이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가의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내년에 나아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으로는 첫 번째 이제 반도체라든가 세계 교역의 무역들이 개선될 것이다. 두 번째 미중의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완화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편인가요? 저희 대신증권에서 2020년을 전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세를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은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완화되거나 일정 부분은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 이후에는 미국 경제까지도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내년 미국 대선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하거나 최소한 내년에는 안정을 찾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는 미국에 좀 강한 대응을 해왔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4, 4분기
경제 지표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GDP 성장률 6% 성장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미국과의 경쟁, 그 강대강 대결 구도보다는 미국과 일정 부분 합의를 하면서 내수 부양을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이슈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글로벌 경제가 다시 2016년, 17년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경기 선행지수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YY 증가율 같은 뭐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교역 증가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018년 4,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라는 게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4, 4분기부터 굉장히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YY 증가율은 개선되고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고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조금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에 근거한 코스피 시장도 우상향한 흐름을 점차 뚜렷하게 가시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의 경우에는 사실 100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예상된 수순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키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 초에 이보다 더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선행적,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증권에서는 1, 4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변화로 이어질지,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 이익으로 들어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좀 긍정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유는 아마도 2019년 GDP 성장률이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2020년 GDP 성장률은 조금 더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제시한 건 2019년 2.0, 2020년 2.3인데 이보다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면서 원화 약세가 전개된다면 조금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흐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외환 시장의 흐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내외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 1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보면은 뭐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다고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2150, 2160을 돌파 시도했던 만큼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죠. 여기다 이익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12개월 포워드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고점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반영됐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레벨에 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기대감을 높였던 미중 무역 협상,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는 과정에 있었고, 또 MSCI 정기 변경 이슈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람코 상장 이슈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들이 한국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람코를 편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심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는 외국인 매도, 시장 하락, 이라는 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저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리 격차에 따라서의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금요일이 벌써 12월 한 달 남고 내년 2020년 이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우리 증시 전망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연말 연초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12월 15일 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있고요. 네. 12일 날 영국 중간 선거가 있어서 좀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로 인해서 좀 개인 매물도 출회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말 연초에는 좀 등락 장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20년 흐름을 보면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코스피가 하락하거나 코스피가 2000선 초반 또는 2000선을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 하신다면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전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고 경제 지표들이 사이클상 턴어라운드하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모멘텀 지표들이 좀 강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이익 증가율은 20% 이상, 25%, 뭐 잘하면 30% 이상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꼴찌였던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글로벌 최상위로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네. 아마 내년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변화의 가장 큰 기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 매수하고요. 우리 다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